블로그 상위 노출은 네이버 알고리즘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알아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아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딱 5가지만 알게 되면 상위 노출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그 5가지는 키워드, 제목, 본문, 링크, 이미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그 5가지를 다룰 거고요. 그 5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블로그 상위 노출의 절반은 벌써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키워드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강의는 초보분들을 위해서도 만든 거기 때문에 먼저 카테고리 결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쓸 게 많은데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쉽게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어요. 내 블로그에 들어간 다음 여기 통계를 보신 다음 여기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32개 주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거 혹은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거, 이런 걸 고르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만약 GPT를 활용하실 분이라면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솔직히 자동차를 내가 만약에 골랐어요. 그러면 이 탈리스만 풀체인지 사진이라든지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구해야 된단 말이야. 결국에 이 보는 사람들이 GPT로 이미지를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 같은 것도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내용을 복사해서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다가 이 주제 중에 네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카테고리가 뭐야? 그리고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은 카테고리도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GPT한테서 나옵니다. 내용이 잘 다룰 수 있는 건 IT, 교육 학문, 문학, 책, 건강, 의학, 어학, 비즈니스,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은 건 IT, 컴퓨터, 교육, 학문, 문학, 책, 어학, 외국어, 비즈니스, 경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건강의학도 그렇게 사진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는 건강의학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 이미지는 그냥 뭐 GPT한테 뭐 건강해 보이는 뭐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뽑아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의학을 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 중에 하나를 그냥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최선의 선택일 거라고 생각해요. GPT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상위 노출 키워드를 지금부터 찾아야 돼요.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 키워드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제 블로그에 지금 보면 원래 파이썬 교육 관련해서 목표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사실 저는 목표 키워드가 파이썬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이썬 검색을 하면 제 글이 첫 번째로, 블로그 글 중에는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목표였어요. 저는 지금 파이썬이라는 목표 키워드에서는 목표를 다 이룬 거죠. 제가 지금 건강으로 새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카테고리를. 그래서 건강 관리를 눌러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가장 큰 키워드가 뭘까요? 혈압이죠. 혈압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저의 사실 지금 이 건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가장 목표 키워드는 혈압입니다. 혈압. 자, 그러면 혈압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왜 이걸 목표 키워드로 잡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n서포터라는 건데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고 목표 키워드 잡는 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이란 건 굉장히 큰 키워드죠. 이런 식으로 월간 검색 수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큰 키워드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 자체가 저한테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목표. 결국에 내가 혈압이라는 이 키워드를 먹겠다. 그래서 이런 목표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C랭크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C랭크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 C랭크라는 게 뭐냐면요, C랭크는 크레딧, 신뢰죠. 신뢰 점수를 쌓는 거예요. 지금부터 목표 키워드를 혈압이라고 지정해 놨으면 저는 혈압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게 블로그를 작성할 겁니다. 고혈압 도시락, 고혈압 명의, 높은 혈압, 혈압에 좋은 약, 고혈압 치료, 혈압 낮추는 약, 고혈압 음식,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다 하나씩 밟아 올라가서 이거 노출시키고, 이거 노출시키고, 이거 노출시키고, 이거 노출시키고, 그래서 상위 노출을 모두 다 시킨 다음에 결국에 목표가 뭐예요? 여기까지. 혈압 정상 수치라는 게 노출될 때까지 혈압이라는 글만 계속 쓸 거예요. 키워드가 들어간 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서 계속 글을 발행하면, 전문적으로. 근데 질이 좋은 글이어야겠죠. 혈압이라고 썼는데 이상한 글 넣으면 안 되겠죠? 전문적인 글을 계속 써주면 C랭크가 쌓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로그는 정말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블로그구나, 이런 게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C랭크 블로그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혈압만이 아니라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당뇨, 아니면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암, 이런 데에서도 상위 노출이 쉽게 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혈압을 한번 먹어놨기 때문에, 한번 끝에 있는 키워드까지 다 먹어놨기 때문에 당뇨를 할 때는 훨씬 더 쉽고 암을 할 때는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 키워드, 내가 이거 검색하면 내 블로그 무조건 뜨게 만든다 라는 목표 키워드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이 혈압 썼다, 당뇨 썼다, 암 썼다, 다른 거 썼다, 다 같은 건강 카테고리는 맞지만, 그래도 계속 옮겨가면서 다른 걸 계속 쓰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C랭크가 빨리 쌓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키워드 딱 하나를 정해놓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 블로그 보면 혈압 정상 수치 저혈압, 이거를 4번을 발행했잖아요. 이걸 4번을 발행했는데 열심히 쓰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검색량을 봐야 된다. 검색량. 아까 전에 혈압 정상 수치 검색량 몇이었죠? 여기서 보면 정상 수치 검색량이 10만입니다. 10만. 사실은 제 블로그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검색량이 아니긴 합니다. 지금 하루 10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먹을 수 없는 키워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블로그 올라갈 수 있는 키워드가 혈압 정상 수치 저혈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겠다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4개를 쓰고 나서 이거 상위 노출 끝까지 뚫으려면 글을 한 10번 이상을 더 발행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로. 그래서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 글이 노출이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엄청 밑에서 노출이 되긴 하는데 노출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능성 있는데 계속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깐 멈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검색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0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는요, 검색량이 한 1000에서 3000 정도 되는 키워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1 방문자 100명 일 때는 사실 1000에서 3000 정도 키워드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블로그는 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글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36,000회 뭐 이렇게 검색되는 거에서도 상위 노출을 시킨 건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1방문자 100명 정도면 1000에서 3000 정도 키워드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블로그라면 500 정도 키워드 잡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색량 500 정도 키워드 잡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상위 노출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네이버는 최대한 신중하게 얼마 안 된 블로그는 검색량이 별로 안 되는 것부터 이렇게 노출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량이 이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처음에 상위 노출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블로그 노출 위치를 잘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파이썬 검색량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36,000에. 그런데 처음에 이 웹사이트 영역이 있고 FNQ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엑스퍼트 관련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위키 웹문서 영역이죠. 있고 그 다음 브랜드 컨텐츠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썬 키워 이렇게 블로그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 노출 위치가 어떨까요? 상위일수록 좋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노출 위치가 상위에 있는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블로그 상태를 봐야 되는데요.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스마트 블로그 하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쿠팡 크롤링 이란 걸 한번 볼게요. 이 키워드를 보면 처음에 파워링크 있고 그 다음에 지식 스니펫 하나 있고 그 다음 바로 뷰탭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다른 블로그의 상태를 본다는 게 어떤 거 보냐면 일단 글이 써진 날짜 보면 2022년이죠. 그죠? 요거는 인기글 탭인데 요게 옛날에 그냥 뷰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네이버에 뷰탭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블로그랑 이제 카페랑 이런 게 전부 다 올라오게 돼요. 그런 탭에서 여기 보면 제가 이 쿠팡 크롤링으로 했을 때 1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블로그 상태 여기 보면 옛날 글이잖아요. 이것도 4월이니까 조금 오래됐고요. 23년 글 이거는 3월 글 이런 식으로 되게 옛날에 쓴 글인데 뭐 상위 노출이 돼 있다면 내가 쓰면 최신 점수를 더 많이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최신 점수를 더 받아서 상위로 끌고 올라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블로그의 이런 상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블로그를 보면 오늘 몇 명 들어왔는지 안 나와 있네요. 이럴 때는 모바일을 앞에다 한번 붙여서 보면 지금 178명 들어왔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블로그는 아니네요.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상위 노출이 되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이 최신 글인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출된 블로그가 방문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인가 를 보면 좋습니다. 최적화 블로그 이거 아니고는 이 블로그 들어가신 다음에 안부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히스토리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게 옛날부터 하셨네요. 얘는 2016년도 이전에 50개 정도 글을 썼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최적화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적화 블로그는 제가 봤을 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글이 너무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방문자 수가 몇 명 없는 거 봐서는 뭐 이렇게 요즘 활성화를 많이 안 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내 글도 상위 노출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위 노출 키워드를 찾을 때 요 다른 블로그 상태를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목까지 봐야 됩니다. 제목은 뭘 보냐면 키워드가 가장 앞에 있는가 똑같이 일치하는가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목을 볼 때 어떤 걸 보냐면 이렇게 저는 쿠팡 크롤링 이렇게 제일 앞에다 그냥 쓰고 똑같이 일치하죠. 근데 이분 보시면 크롤링 쿠팡이죠. 거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파이썬 웹이라는 게 또 앞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죠? 쿠팡 프로그램 크롤링이라고 되어 있죠. 프로그램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도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글을 쓰면 상위 노출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도 앞에 없고 다 앞에 없죠. 그러면 내가 글을 똑바로 이렇게 제일 앞에다가, 제목 제일 앞에다가 키워드를 넣으면 상위 노출이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건강 쪽으로 그냥 상위 노출 시켜보자 하고 상위 노출 시킨 건데요. 림프절 비대, 여기 보면 얘도 안 지켰고 요분도 안 지켰죠. 앞에다가 제일 앞에다 놓지도 않았고, 근데 대신 똑같이 일치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걸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목표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제일 큰 거, 제일 큰 키워드가, 목표 키워드가 필요하고, 그거를 쓰는 이유는 신뢰 점수, C랭크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 키워드가 계속 들어가게 글을 작성해서 전문가 블로그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검색량. 검색량은 1방문자 100명 정도 되시면 1000에서 3000 정도 되는 키워드 찾아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블로그는 500 정도 키워드로 자기 목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노출 위치는 상위일수록 좋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걸 웬만하면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보통 상위에 있냐? 그거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혈압이라고 하면 혈압 정상 수치 낮추는 법, 정상 범위, 혈압계, 혈압약, 혈압 측정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뷰탭에 높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뷰탭이나 스마트 블록이 제일 높이 있을 만한 건 혈압 150, 혈압 140, 혈압 낮추는 법, 이런 느낌이에요. 혈압 높을 때 증상.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혈압 측정기 팔 수 있죠. 혈압약, 건강기능식품이랑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죠. 혈압계, 이것도 뭔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비즈니스가 될 만한 느낌의 것들은 파워링크가 앞에 붙습니다. 한번 눌러서 볼까요? 혈압계 하면 파워링크 붙죠. 혈압계 하면 파워링크 붙고, 또 뭐 제품 붙고, 스토어 붙고, FNQ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혈압 낮추는 법을 해볼게요. 낮추는 법도 파워링크 붙었네요. 브랜드 컨텐츠, 인플루언서, 그 다음 이렇게 나오고요. 그 혈압 150 볼게요. 150 보면, 그쵸, 이건 지식 스니펫 붙고 바로 이게 붙는단 말이에요. 혈압 150. 요거는 키워드 앞에 있고 똑같이 일치하는가? 일치하고 똑같이 앞에 있어요. 근데 밑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요건 그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요건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상위 노출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요건 1일 전, 2주 전, 뭐 오래됐고, 2주 전, 좀 오래됐고, 1주 전. 이게 150이라는 게 많이 올라오는 키워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악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4120이면 제 블로그로서는 저는 써볼 것 같습니다. 혈압 150이라고 제가 글을 하나 이번에 써서 한번 올려볼게요. 상위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있고, 이것도 중간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 노출이 된다? 이거는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느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 같은 것도 분명 지금 엄청 붙어 있을 거예요. 약 눌러보면 파워링크 붙고, 가격 비교 붙고, 스토어 붙고, FNQ 붙고, 함께만이 찾는 나무위키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블로그가 굉장히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거다? 광고가 붙는 것들이다. 그럼 광고가 안 붙을 만한, 높을 때 증상, 이것도 조금 안 붙을 만하죠, 사실. 그러면 처음에 파워링크 붙고, 지식 스니펫 붙고, 웹문서, 지식인, 브랜드, 이거 안 좋습니다. 이런 거 그냥 쓰질 마세요.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찾는 건데요. 키워드를 찾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상위 노출할 키워드들을 이렇게 한 곳에다 모아 놓는 겁니다. 최대한 한 번에 많이 모으셔야 돼요. 혈압 140도 당연히 좋겠죠. 나오고, 지식인 나오고, 그 다음 나오네요.
이것도 쓸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스마트 블록인지 아니면 뷰 탭으로 만들어진 건지도 조금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잠시 뒤에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블랙 키위와 앤서포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매드 코딩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1시간 분량을 조금 넘게 찍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과 같이 뒤에 영상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네, 아쉽게도 뒤에 부분이 날아가는데 이걸 다시 찍기는 지금 이번 주에 올려야 될 영상이기 때문에 다시 찍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주 영상에 더 자세하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상에 대한 내용을 못 올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